안녕하세요. 국어 지식을 꾹꾹 눌러 담아주는 국어의 꾹꾹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5번째 시간입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예요. 자, 공부해 봅시다. 수능 국어 필수 어휘 205번째 시간 어휘력 기르기 3탄. 자, 8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자, 어떤 것을 솟구쳐 뿜어내는 거, 분출이라고 합니다. 자, 명사고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이 솟구쳐서 뿜어져 나옴. 자, 두 번째 뜻은 요구나 욕구 따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옴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자, 이런 식으로 자, 국어사전에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품사 정보가 나오고요.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이 나오는데 보통 첫 번째 뜻은 중심 의미라고 하고요. 두 번째 뜻은 주변 의미, 더 확장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뜻이 두 가지 나왔으니까 분출은 다이어가 되겠네요. 자, 예문 천연가스의 분출, 집단 이기주의의 분출. 자, 파생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다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분출하다 만들 수 있고요. 분출되다 마찬가지 전미사 되다 붙여서 분출되다 라는 파생어 만들 수 있죠. 자, 명사 분출 어떤 것을 솟구쳐 뿜어냄. 82번 비속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비속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문학작품에서는 이제 비속어를 일부러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인물의 성격이나 신분을 사실적으로 드러낼 때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하층민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교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인물 간의 어떤 그런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비속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향토적 특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비속어 비어와 속어가 합쳐진 말이죠. 83번 비평 사물의 옳고 그름과 아름다움, 추함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하는 거. 자, 파생어로 비평하다, 비평되다, 비평적. 자, 사건 소설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 오타입니다. 모든 일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면 우연적인 사건 전개, 뭐 필연적인 사건 전개. 자, 보통 고전 소설에서는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많이 나오죠. 하지만 이제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적인 사건 전개보다는 좀 필연적인 그런 사건 전개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보통 설명문에서는 이제 사실성의 어떤 그런 특성을 지니고요. 소설에서는 이제 사실성보다는 이제 진실성.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를 드러낼 때 진실성 사용하죠. 자, 산마루. 산등성 마루의 준말입니다. 산등성의 가장 높은 곳. 자, 예문 한번 살펴보면 동쪽 먼 산마루. 자, 산의 제일 꼭대기죠. 산마루 위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언뜻언뜻 보였다. 그때 또 하나의 신호탄이 건너편 산마루에서 솟아올랐다. 산마루. 그는 산마루에 걸린 흰 구름 한 덩이를 쳐다보았다. 산등섬 마루보다 이제 산마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감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들죠. 산마루. 제일 높은 곳입니다. 산마루. 87. 사파. 글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넣는 그림. 자, 참고로 동음이어로 사파가 있습니다. 자, 문학작품에서 사파라는 말 또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끼인 짤막한 토막 이야기를 사파라고도 해요. 다른 말로 에피소드라고도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 그림 사파할 때 지금 글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넣는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요때 화는 그림 화자고요. 자, 문학에서 사파할 때 그 화자는 말씀 화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자가 다르죠. 자, 소리는 똑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 어가 되겠죠. 사파. 88. 상기시키다.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게 만듦. 자, 지금 뜻풀이를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간 일이나 기억 따위를 다시 생각해내다. 무엇이 어떤 일이나 기억 따위를 사람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다. 자, 뭔 차이가 있냐? 1번의 뜻은 다시 생각해내다 라고 했으니까 좀 주동, 능동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2번의 뜻은 개하다 라고 했으니까 좀 사동의 의미가 있죠. 네,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시키다 뭐 이렇게 뜻풀이가 이렇게 되면 개만듦이라고 했으니까 좀 사동의 의미가 있는 그런 포함된 그런 말이 되겠죠. 상기시키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나게 하거나요. 89. 상념. 요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상념.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자,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죠. 자, 예를 들면 그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상념에 잠겨 있었다. 자, 머릿속에서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올라요. 그는 온갖 상념을 떨쳐버리려는 듯이 머리를 세차게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 때 상념.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상념이라고 하죠. 상념. 90. 상응.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서로 맞거나 통함. 모든 일에 있어서 노력과 결과의 상응은 당연한 것이다. 상응. 분출, 비속어, 비평, 사건, 사실, 산마루, 사파, 상기시키다, 상념, 상응까지 81번부터 90번 나왔죠. 자, 이어서 갑니다. 91번. 상이하다. 외향이나 성격이 서로 다름. 서로 다르다. 자, 예문. 두 사람은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합치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상이한. 이자가, 상자는 이제 서로 상자고요. 이자는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외향이나 성격이 서로 다름 또는 그냥 서로 다르다. 상이하다. 92. 상정.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 자, 예문. 이 우스꽝스러운 상정을 남들이 일소에 붙일지라도 그때의 나로서는 꽤나 심각한 상정이었다. 자, 여기서 일소에 붙이다라는 말은 이제 대수롭지 않게 여겨 무시해 버릴지라도, 자, 상정은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 그럼 상정하다는 단정하다가 되겠네요.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 상정. 93. 상충. 서로 부딪히는 거죠. 서로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거나 어긋남. 두 나라 간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상충. 서로 부딪힌다. 상충. 94. 색채어. 빛깔을 표현하는 언어. 자, 예문으로 이제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의 일부분, 첫 부분인데요. 이게 가나니아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남루는 이제 허름한 뭐 옷차림 같은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나는 별게 아니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좀 생소한 단어죠. 갈매빛, 짙은 초록빛입니다. 갈매빛.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의문형으로 바꿨죠? 서리법 썼고요. 가릴 수 없다. 가난이 우리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 가릴 수는 없다. 자, 여기서 갈매빛은 색채어가 되겠네요. 빛깔을 표현하는 언어, 색채어. 문제 풀 때 색채어 사용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색깔이 들어있는 말을 찾으면 되겠죠. 색채어. 95.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직접 소설 안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이 담긴 목소리를 내는 거. 그러니까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죠. 개입.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한다. 자, 이때 서술자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주체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 서정적.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거. 자, 서정할 때 정이 정서죠, 정서.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게 서정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정적은 이제 뭐 명사로도 쓰이고 관형사로도 쓰이는데, 자,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것, 명사. 예문, 이 노래 가사가 참 서정적이다.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뒤에 조사가 붙죠. 자, 여기서 예문에서도 서정적이다, 서술격 조사가 붙었죠. 자, 관형사로 쓰일 때는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예문, 서정적 내용. 자, 관형사로 쓰일 때는 조사가 붙지 않습니다. 관형사는 조사하고 결합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죠. 서정적 내용 할 때는 관형사입니다. 참고로 서사적도 있죠. 서사적은 이제 이야기 형태. 설레, 과거의 사례, 앞서 있었던 일. 표준 발음은 설레, 유음화 되겠죠. 니은하고 니을이 만났으니까 설레.
98. 선엄적. 자, 말이 좀 어려운 말이네요. 선자는 먼저 섬이고요. 먼저 선. 험자는 이제 경험할 때 그 험. 경험의 앞선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 대상과 관계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려는 태도. 자, 예문. 마치 선엄적으로 알고 있었던 듯한 착각마저 든다. 자,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경험의 앞선. 선험. 선자가 먼저 선. 험자는 경험할 때 그 험. 그러니까 선험. 경험 이전. 선험적. 자, 기억해 두면 되겠죠. 선엄적. 99. 설정하다. 새로 만들어 정해둠. 마음속의 목표를 설정하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의 목표를 설정해 두었겠죠? 설정하다.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 김남조의 설일이라는 시에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삶은 언제나 은총의 돌층계에 어디쯤이다. 사랑도 매양 섭리의 자갈밭에 어디쯤이다. 참고로 섭리의 자갈밭이 의미하는 것은 자갈밭을 가는 것처럼 사랑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절대자의 섭리, 이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섭리,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을 섭리,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자, 그래서 91번부터 100번까지 상이하다, 상정, 상충, 색채어, 편집자, 정문평, 서정적, 설레, 선엄적, 설정하다, 섭리까지 살펴봤죠. 자, 이제 전체 테스트 갑니다. 자, 분출, 비속어, 비평, 사건, 사실, 산마루, 사파, 상기시키다, 상념, 상응. 자, 쭉 100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앞에 다시 보면서 익힌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81. 어떤 것을 솟구쳐 뿜어냄. 82.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은 사물의 옳고 그름과 아름다움, 추함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소설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산등성 마루의 준말.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곳. 글의 내용을 보충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넣는 그림. 동음이어도 있었죠.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게 만듦. 마음속에 떠오르거나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서로 응하거나 어울림. 오타네요. 서로 맞거나 통함. 외양이나 성격이 서로 다름.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 서로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거나 어긋남. 빛깔을 표현하는 언어는 서술자가 직접 소설 안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이 담긴 목소리를 내는 것. 96.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것. 과거의 사례, 앞서 있었던 일.
경험에 앞선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 99. 새로 만들어 정해둠. 100번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 이렇게 수능국어 빗소리 205번째 시간 81번부터 100번까지 봤습니다. 우주